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진짜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10대 때는 이제 대입에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그렇죠. 10대는 대입이고, 20대 때는 이제 취업이고, 요즘은 뭐 30대 초반까지도 갑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30대 때는 이제 결혼이죠. 또 30대 때 이제 취업과 결혼을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뭐 넘버 원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가 있겠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가 창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때는 이제 막 애들 낳아서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쁘게 되는 거죠. 50대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50대 초반, 중반까지 또 이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분들, 아직 누뚱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또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50대에도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60대 이제 은퇴 시기가 오죠.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70대 때는 이제 그동안 뭐 연금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평생을 걱정하고 사는 거네요. 그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 거냐. 최근에 이제 고3들은 이제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 요청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3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는데 잘못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사실 컨설팅을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부족감을 느끼고 또 막상 대입 앞에서는 막연하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 보면 아이의 준비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채워진 아이도 있지만 다수의 아이들은 조금 준비가 많이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학교가 알아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는 아이에게 어쨌든 지식을 전달하는 곳은 맞죠.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인성교육이나 우리 어른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학교가 신경 써주는 것도 있죠. 뭐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의 성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동안의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일부 학교에서 준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학교가 잘못하는 경우, 그 학교는 원래부터 잘 못했어. 그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그런 학교라면 아이가 어느 정도만 써 있어도 또 용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문제는 너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황이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우리도 기사를 쓸 때 보면 늘상 고민하는 요소입니다. 도대체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지. 등급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등급 전체에 쓸 때도 있고, 또는 상위권에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위권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하게 이 기사를 씁니다. 방향이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마디로 진로입니다. 진로. 근데 진로라고 하면 뭐 취업에 대한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진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런 과정이 전체가 진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라고 하는 거 안에는 진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학은 정말 요만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성, 성격, 성향, 또 이 아이의 취업,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를 다 진로라고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책을 보면 중학교 책이든 고등학교 책이든 진로책을 한번 보시면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건 인생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진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자녀들 진로책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 별의별 내용 가치관 나오고 꿈 나오고 뭐 그죠? 없는 거 뭐 이거 너무 잡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진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 다음에 공교육이 시작되는, 요즘 유치원부터 공교육이 있나요? 그런 셈인 거죠. 유치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로의 교육은 즉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 어렸을 때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다니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창체 활동도 시켜주죠. 그죠? 또 해안가 가서 놀기도 하고 또는 해변가 가서 서해안 가서 갯벌에 조개도 줍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다 진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창체 활동인 거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아이일수록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나 성향이 또 매우 내성적이거나 매우 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빠 엄마가 손잡고 창체 활동을 하거나 창체 활동 어쨌든 아이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눈에 트이는 거죠. 또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든 아니면 같이 재밌게 놀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밖에 나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 너무 세상이 참 너무 그래. 그러니까 놀이터 잘 안 보내야지. 잘 보내고 싶은데 그걸 뭐 늘 내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경우라면 늘상 아이는 타인을 의존하는 것부터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진로라고 얘기했죠. 그 진로는 가정교육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이 사실 남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어디 긁혀오거나 상처를 입거나 뭐 크게 뭐 다치고 오면 매우 안 좋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대 치니까 상대방도 나 때리네? 그런 거였어? 그럼 나도 안 때려야지 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 아이가 훌쩍 커버리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물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 안 보내서 그렇다 이런 꼭 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굳어진 여러 가지 이 아이도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산물이 현재의 그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굳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인 공교육이 시작된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내 아이하고 손잡고 놀이터 가서 놀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이제 가끔은 또
뭐죠? 아이가 소극적이니까 우리 아이는 잘 안 될 거다, 또는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내 아이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고가 안 맞아,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아니면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꿔줘야만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 나가서 잘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못했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도 뭐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든 좋든 이런 관계에서 그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과정에서 고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고1, 2, 3 때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중학교도 있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미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실은 훨씬 이전인 중학교, 훨씬 이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내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고3 때 가져올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엔 좀 더 일찍 왔으면. 근데 이런 후회가 그 아이 앞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학생부 교과는 어디, 종합은 뭘로 해봐 라든지, 뭐 그게 논술이라면 뭐 논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뭐 그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3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훨씬 이전인 단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지는 중학생 때부터 아이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시내를 이렇게 시내 중심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란가요? 센터라고 하나요? 아이들 그 병원, 그러니까 의원인데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사춘기를 너무 혹독하게 겪는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꼭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엄마 아빠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 아이가 약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기보다는 저 아이 저렇게 크면 친구들 잘 못 사귈 텐데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어쨌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고 하고 이렇게 남들이 컨설팅 하니까 뭐죠? 컨설팅이 안 좋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컨설팅비가 많이 드네, 뭐 이런 말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학원 다니면 뭐 예를 들어 30만원, 50만원, 뭐 25만원, 뭐 지역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또는 뭐 100만원, 200만원도 있잖아요, 학원비가.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컨설팅 한 번 받아서 아이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물론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인생이 달라질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서 뭔가 질러줄 수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피드백해줘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해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지만, 어찌됐건 컨설팅은 이제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냥 학원은 한 달 다니니까 돈 30만원, 50만원이 좀 덜 아까워요, 그죠?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한 번 받는데 굉장히 아깝죠. 한 번 받는데 뭐 돈을 그 정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는 컨설팅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뭐 어제 오늘의 생각은 아니고요. 한참 전부터 컨설팅비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싸부터 이제 생각을 했다가 차츰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인생에 달라질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또는 아이의 적합한 어떤 진단을 받는데, 진단을 적확하게 받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쨌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부터 이미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한다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준비했든지 간에 뭐 학원을 다녔든 안 다녔든 그 아이가 독서력이 많았든 적었든 뭐 영어 능력이 얼마만큼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있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엄마도 우리 애는 뭐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늘상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또 자신감이 상실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럭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버럭을 원래부터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끔은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학교 공부에,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학교 공부를 해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가 이런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상실해 가니까 결국은 게임에서 찾죠. 예, 게임에서 나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이렇게 채워갑니다. 그죠? 왜냐면 나하고 기계하고 내가 어쨌든 우리 어릴 때는 벽 깨는 거나 갤러그 뿐이 없지만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임에 빠질까봐 아예 안 합니다만, 이 사람의 성향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게임을 접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학생 때는 주위 어른들 보면 뭐 노름에 빠져가지고 많이 고생하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저런 거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고 아예 뭐 노름에 근처도 안 가보고, 하다못해 상가집에 가서 화투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그런 데를 근접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인기 있을 때 당연히 컴퓨터를 일찍 접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빠질만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근처도 안 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주로 사업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게임을 내가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직접 게임을 해보면서. 그랬는데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 그 당시에 벌써 15년, 18년, 20년 이렇게 됐나요? 근데 그때쯤에 만들 때 보니까 벌써 그 당시에도 2, 3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역시 게임을 잘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면 2, 30억 들어가려면 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막 브리핑할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흥미있는 게임을 내가 만들어낼 재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지가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근접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진로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곧 진로의 준비이고, 그 진로라고 하는 것을, 취업이나 이 아이의 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있지만, 관련만 되어 있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어간 모든 지식, 모든 이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진로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교육이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전에 설령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 여기에는 늘상 이렇게 달라지게 하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활동을 하는 학생, 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는 옆에서 잘 조언자죠. 결국은 이 아이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를 스스로 판단해서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엄마 아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내가 바꿔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어떤 플랜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그 플랜을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조언자로서 어떤 스케줄을 관리해 준다든지 내가 너 요것만큼은 늘상 체크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줘라. 그래야 뭐 그 아이도 동의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겠죠. 다만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마다 학교의 사정이 그동안 잘해왔던 학교나 그동안 못해왔던 학교든 어찌됐건 사정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정을 대학이 조금은 봐주고 있으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온 애들은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실제로 애들 보니까 학점도 매우 좋고 학교 생활을 매우 잘해. 이런 연구 자료들을 또 갖고 있거든요.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고등학교에 나왔든 꼭 실망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 가느냐가 결국은 진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또 이 방송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학생이 있다면 현재까지 어제까지의 일은 그렇다 치고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할 거냐, 그리고 내가 그 과정상에서 무엇을 준비해 갈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단기적인 플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나의 성격이나 성향을 바꾸게 하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책을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활동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 활동은 창체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또 수업 활동에서도 내가 비록 어제까지는 소극적이었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친구들 꼬박꼬박 뭐 잘 챙겨줬던 학생은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내가 준비할 때 선생님에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학기 초에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요. 너 저녁 뭘로 준비할래? 그러면 저 학생부 교과요. 또는 전 학생부 종합이요. 저는 그냥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로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굳이 기록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 한다고 얘기한 애들은 뭔가 더 기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기 초에는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이제부터 새롭게 잘 해볼 거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학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 근데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매우 인성이 안 좋은 애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가끔 있겠지만 그런 애 빼고 어쨌든 주로 한다면 주로 인성이 된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체 활동을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는 것이 나의 목표에 가까운지, 내가 목표가 없다면 그럼에도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면서 내가 배워가는 나의 능력치, 내가 배워간 능력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성, 내가 매우 착한 아이이고 내가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이고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아이이고 내가 또 발표력이 좋은 아이이고 내가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뭐 수상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수업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보통 수업은 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끔 모둠 수업을 하거든요. 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둠 수업을 뭐 한 학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학교는 훨씬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의 경우는 아예 수업 특정한 수업 그 수업 자체를 다 모둠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매우 잘 준비해 가는 거 준비하고 내가 리드해 가고 설령 리드하지 못할 때는 옆에 친구를 잘 서포트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능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매번 고민하는 게 이런 거 자기가 회장이나 내가 그 조의 조장이 아니어도 리더십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묻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말 사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카리스마 있어 리더십이 있는 애가 있고 그것을 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다 그 아이의 능력이잖아요. 뭐 옆에 가서 살살살 거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절 능력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역량이라는 거죠. 이런 역량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구나. 또 수행평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행평가의 경우에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그것이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렇다더가 하더라 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죠? 아이가 쥐가 사춘기였다고 하든 뭐가 됐든 나하고 의사소통 하려고 하면 쥐가 어느 정도는 저 광도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쥐 주장만 옳다고 삐약삐약 된다고 하면 걔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애는 아니죠. 그죠? 그 쥐는 쥐 할 말만 하는 자기 주장만 강한 애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이미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수업 중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면 역시 그게 이 아이의 역량 정도가 매우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이 또 행동 특성 및 발달사항,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기록해주는 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반을 다 얘기하는 거고 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진로책을 펼쳐보다 보면 정말 나한테 우리 이 학부모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책은 아닙니다만 왜냐면 그것도 또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인 거고 그 진로는 인생 전반을 얘기하는 거고 인생 전반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치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인 이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일찍부터 이미 공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준비해가는 게 낫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늦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늦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